날 이기면 너랑 사귀어줄게. 일본 최초 여성 공수부대장의 도발적인 제안. 8,000m 상공, 그들의 미친 내기가 시작됩니다. 폭우와 시속 35km 강풍 속에서 GPS도 장비도 없이 뛰어내린 우리의 한국 특전사 상사. 안 돼! 5,000m 상공, 갑작스런 돌풍에 모든 계산이 틀어진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어요. 7,000m 상공, 낙하산이 찢어진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그의 선택. 그런데 장비 없이 뛰어내린 그가 바람과 하나가 되어 완벽한 착지를 성공시킵니다. 두 사람의 무게, 하나의 낙하산, 죽음의 순간 그가 그녀를 꽉 껴안는다. 왜 나한테 목숨을 걸어? 하늘에서 시작된 두 남녀의 국경을 넘어선 운명적 사랑.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들의 결말은?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국제군사훈련센터에 도착한 수송 차량이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차가운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강민수는 무거운 배낭을 어깨에 메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26살의 육군 특전사 상사였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훈련장을 둘러봤어요. 한일 특수전 합동훈련 이글스톰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독일군, 미군, 그리고 일본 자위대까지. 민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한 노병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는 민수에게 특별한 것들을 가르쳤죠. 산의 바람을 읽는 법, 구름의 움직임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법, 그리고 장비 없이도 방향을 찾는 법이었습니다. 기계는 언젠가 고장나지만 내 몸에 새긴 감각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민수는 그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게 뻗어 있었어요. 벽에는 역대 훈련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민수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강당 앞쪽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본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민수는 그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사토 아야카였어요. 29살의 일본 육상자위대 1등육이었죠. 일본 최초의 여성 공수부대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야카는 짧게 자른 검은 머리를 뒤로 넘기며 프레젠테이션을 계속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날렵했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에서 최신할로 기법을 마스터했다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갑자기 아야카의 시선이 한국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차가운 미소였죠. 한국의 특전사 여러분들도 오셨군요. 아야카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도 6.25 전쟁 때의 낡은 방식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요. 감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브리핑룸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일어서려고 했지만 민수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침묵으로 아야카를 바라볼 뿐이었죠. 아야카는 민수의 침묵을 무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더욱 도발적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과학적 접근법이 경험론을 압도하는 시대입니다. GPS, 정밀 계산 시스템, 최신 풍속계. 이것들이 진짜 실력이죠. 민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운 압박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아야카는 개의치 않았죠. 그날 밤 첫 야간 시연이 있었습니다. 아야카가 먼저 나섰어요. 그녀는 최신 GPS 장비와 독일제 정밀 계산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뤘습니다. 8,000m 상공에서 뛰어내린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매처럼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착지했어요. 오차는 단 50cm도 되지 않았죠.
완벽하군요. 독일군 교관이 감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일본의 기술력이야. 여성이 저 정도 실력이라니. 대단해. 주변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아야카는 당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민수 쪽을 바라봤죠.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6.25 때 방식을 사용하나요? 아야카가 민수 앞을 지나가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수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주먹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실 뿐이었죠. 훈련이 끝난 후 박철호 대령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훈련 총괄 책임자였던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민수야, 참고 넘어가라. 저 여자는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일본에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들었어. 박 대령의 조언이었지만 민수의 가슴속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부심이 상처받았어요. 한국 특전사 전체가 모욕받은 것 같았죠. 그때 아야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여러 교관들과 함께 있었어요. 민수를 보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개인 대결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전통 방식과 과학의 대결이죠.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모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야카는 민수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반짝였죠. 날 이기면 당신과 사귀어줄게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숨을 삼켰어요. 아야카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하지만 과학을 이길 순 없을 거예요. 당신들의 구시대적 방법으로는.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공개적인 도발이었죠. 민수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했어요. 차갑던 그의 표정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좋습니다. 민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아야카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민수의 눈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무언가가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수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온몸으로 느꼈죠. 구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변할 조짐이었어요. 내일은 폭풍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의 폭풍,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폭풍이 동시에 몰려올 것 같았어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로세 나침반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어요. 할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민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내일 그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국 특전사의 자부심을, 그리고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진짜 실력을 말이죠. 멀리서 아야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자신만만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내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를 말이죠.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었을지도요. 적대감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의 대결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일 대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모두가 흥분했어요. 미군과 독일군 교관들까지 관심을 보였죠. 대결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야간 극한 기상 한로 강화, 그리고 정밀 타격 미션이었어요. 고도는 8,000m였습니다. 예상 기상은 폭우와 강풍이었죠. 시간당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어요. 측풍은 35km였습니다. 극한의 조건이었죠. 민수는 숙소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살 때였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설악산에 올랐던 날이었죠. 갑작스런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시야는 10m도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눈을 감아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어요. 바람을 느껴봐. 피부로, 코로, 귀로 느끼는 거야. 민수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을 감자 더 많은 것이 느껴졌어요. 바람의 방향, 비의 각도, 심지어 구름의 움직임까지 알 수 있었죠. 장비는 고장날 수 있지만 몸에 새긴 감각은 영원하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그날부터 민수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특전사에 입대한 후에도 그 훈련을 계속했어요. 동료들이 잠든 새벽 혼자 산에 올라 바람을 읽었죠. 한편 아야카는 자신의 숙소에서 최신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제 GPS, 미국산 풍속계, 일본이 자랑하는 정밀 고도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아야카도 과거를 떠올렸어요. 23살 일본 공수학교에 입학했을 때였죠. 200명의 훈련생 중 여성은 그녀 혼자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어요. 여자가 무슨 공수부대냐는 조롱이 끊이지 않았죠. 포기해. 여자는 한계가 있어. 매일 듣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야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2배, 3배 더 훈련했죠. 독일로 유학을 가서 최신 기술을 익혔습니다. 미국에서 할로 훈련을 받았어요. 과학적 접근으로 신체적 한계를 극복했죠. 그 결과 일본 최초의 여성 공수부대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로웠어요.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최고여야 했죠.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훈련장으로 나갔어요. 장비는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맨몸으로 언덕에 올라 하늘을 바라봤죠. 구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셔츠를 벗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피부를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집중했죠. 바람의 패턴을 몸으로 기억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뭐 하는 거지? 멀리서 아야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쌍안경을 통해 본 민수의 모습은 이상했습니다. 마치 명상하는 수도승 같았죠. 장비도 없이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손을 들 때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바람이 바뀌기 직전에 그가 먼저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죠. 말도 안 돼. 아야카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 남자 뭔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관찰단이 도착했어요. 미군 공수부대 교관 3명, 독일군 특수부대 장교 2명이었죠. 그들도 이 특별한 대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극한 조건에서의 강하라. 흥미롭군요. 독일군 대령이 말했어요. 그는 아야카의 독일 유학 시절 교관이었죠. 아야카는 제가 가르친 최고의 학생입니다. 과학적 접근법의 정수를 보여줄 겁니다. 한국군 장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반면 일본 측은 자신감이 넘쳤죠. 기상청에서 새로운 예보가 왔습니다. 태풍의 전조로 인해 기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어요. 일부에서는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야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할아버지의 유품을 꺼냈습니다. 낡은 나침반과 손때 묻은 수첩이었어요. 수첩에는 할아버지의 메모가 빼곡했죠. 바람을 읽는 법, 구름을 보는 법, 기압을 느끼는 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진정한 전사는 자연과 하나가 된다. 기계는 도구일 뿐, 진짜 무기는 내 안에 있다. 민수는 나침반을 손목에 차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같은 시각 아야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기상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풍향, 풍속, 기압, 습도, 모든 변수를 계산했습니다. 완벽한 강화 궤도를 시뮬레이션 했어요.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있었어요. 낮에 본 민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죠. 맨몸으로 바람을 읽던 그 모습이 말이에요. 훈련장 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크게 흔들렸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과 함께 두 사람 사이의 폭풍도 임박했어요. 한국군 막사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장비 없이 어떻게 이기려고? 동료들의 걱정이었지만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를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이 그의 몸에 새겨져 있는지를요. 일본군 막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야카 상관이 이길 게 뻔해. 한국군이 장비도 없이 어떻게 이긴다고? 하지만 아야카는 조용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왜일까요?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졌어요. 대결은 새벽 4시로 예정되어 있었죠. 민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비였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어요. 비와 바람, 그것들은 그의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보였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두려워하지 마. 자연은 내 편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아니 오늘 새벽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한국 특전사의 자존심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증명할 시간이었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 3시 30분, 디데이가 밝았습니다. 아니, 아직 어두웠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예상보다 기상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측풍은 시속 35km를 넘어섰고 강수량은 시간당 30mm에 달했어요. 브리핑룸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박철호 대령이 마지막 설명을 시작했어요. 미션은 이렇습니다. 8,000m 상공에서 강하. 목표 지점 반경 3m 내 착지. 그 후 200m 이동하여 모의 테러 은신처 침투. 3층 건물의 목표물을 중화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상세한 지도가 떴어요. 빌딩의 구조, 진입로, 목표물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 기상에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독일군 교관이 우려를 표했지만 민수와 아야카는 동시에 고개를 저었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 같았죠. 아야카는 장비실로 향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독일제 GPS를 손목에 차고 최신 풍속계를 헬멧에 부착했어요. 고도계, 기압계, 습도계까지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었죠.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마지막 계산을 했습니다. 풍향과 풍속, 낙하 속도, 공기 저항까지 모든 변수를 입력했어요. 완벽한 강화 궤도가 화면에 그려졌습니다. 과학은 배신하지 않아. 아야카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녀도 알 수 없었어요. 반면 민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비는 기본적인 것만 착용했어요. GPS도 풍속계도 없었죠. 대신 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바람의 리듬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미쳤어. 장비도 없이 어떻게? 한국군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민수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죠. 새벽 4시 수송기가 이륙했어요. C-130 수송기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고도가 점점 올라갔죠. 1000m, 2000m, 5000m, 8000m에 도달했을 때 기내 온도는 영하 20도였습니다. 바람 소리가 무시무시했어요. 수송기가 심하게 흔들렸죠. 1번 점퍼 준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아야카가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모든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GPS 신호 양호, 풍속계 작동 중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었어요. 램프가 열렸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어요.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죠. 아야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순간 그녀의 몸이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초는 완벽했어요. 계산대로 자세를 잡았고 GPS가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죠. 고도 7000m, 6000m, 빠르게 하강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요. 그런데 5000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작스런 돌풍이 불어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였죠. 아야카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GPS 신호가 끊겼다가 다시 잡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위치 데이터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안 돼! 아야카가 소리쳤지만 바람에 묻혔어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산이 모두 틀어졌죠. 2번 점퍼 준비! 민수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장비는 최소한만 착용한 상태였죠. 그는 램프 앞에 서서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줄기의 각도를 느꼈어요. 공기의 흐름을 피부로 읽었죠. 그의 몸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바람과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민수의 강화는 달랐어요. 그는 바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탔죠. 몸을 살짝 틀어 돌풍을 피했고 팔을 벌려 기류를 조절했어요.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상의 관제소에서는 두 사람의 강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레이더 화면에 2개의 점이 표시되었죠. 믿을 수 없군. 미군 교관이 감탄했습니다. 민수의 궤도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어요. 장비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죠. 3000m, 2000m, 1000m. 아야카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었어요. GPS가 계속 오작동했고 풍속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육안과 감각에 의존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런 훈련은 부족했죠. 500m, 300m, 100m.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아야카가 먼저 착지했어요. 하지만 목표 지점에서 8.3m나 떨어진 곳이었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수는 처음이었어요. 그때 민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확했어요. 목표 지점의 정중앙, 빨간 원의 한가운데 착지했죠. 오차는 제로였습니다. 관제소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완벽해.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하지만 미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200m 떨어진 건물로 달렸어요. 아야카는 착지 오차 때문에 더 먼 거리를 가야 했죠.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건물에 도착했어요. 3층으로 올라가는 그의 움직임은 유령 같았죠. 소리 없이 빠르게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2분 37초. 민수가 목표물을 중화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어요. 완벽한 기록이었죠. 아야카는 3분 52초가 걸렸습니다. 그녀로서는 최선이었지만 패배는 명백했어요. 훈련장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충격과 감탄이었습니다. 강 상사, 대단합니다. 믿을 수 없는 실력이에요. 국제관찰단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독일군 대령은 민수에게 직접 다가왔죠. 어떻게 한 겁니까? 장비 없이 그런 정확도는 불가능한데.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어요. 그것은 운이 아니었죠. 순수한 실력이었습니다.
아야카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죠.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믿어온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창피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죠. 민수에 대한 진정한 존경심이었습니다.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부드러웠죠. 좋은 경기였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야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민수의 눈은 따뜻했어요.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었죠.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폭풍 말이에요. 대결이 끝난 후 아야카는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평생 믿어온 과학적 방법론이 무너진 충격은 컸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녀는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GPS도 풍속계도 정밀 계산도 없이 어떻게 그런 완벽한 강화가 가능했을까요? 민수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바람과 하나가 된 듯한 그의 움직임이 잊히지 않았어요. 한편 민수는 훈련장에서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는 겸손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죠. 그것은 운이 아니었어요. 압도적인 실력 차이였습니다. 박철호 대령도 감탄을 숨기지 못했어요. 한국 특전사의 자존심을 지켜준 민수가 자랑스러웠죠.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상이 예상외로 호전되어 추가 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마지막 단체 강화 훈련이 계획되었죠. 모든 참가자가 함께 뛰는 대규모 훈련이었습니다. 아야카는 망설였어요. 어제의 실패가 마음에 걸렸죠. 하지만 군인으로서 훈련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신중했죠. 오후 2시 모든 참가자가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한국군, 일본군, 미군, 독일군까지 총 40명이었어요. 대규모 편대 강화 훈련이었죠. 민수와 아야카도 같은 수송기에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죠.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어요. 어제 같은 극한 상황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7,000m 고도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아야카가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낙하산 가방에서 나는 찢어지는 소리였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낙하산의 줄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어요. 이런, 그녀는 재빨리 예비낙하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낙하산도 뭔가 이상했어요. 포장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죠. 누군가 실수로 밟았는지 아니면 장비 결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램프가 열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차례로 뛰어내리기 시작했죠. 아야카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멈출 수 없었죠. 뛰어!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아야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뛰어내렸어요. 처음 몇 초는 괜찮았습니다. 자유낙하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낙하산을 펼칠 시간이 다가오자 공포가 엄습했어요. 그녀는 주낙하산 줄을 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낙하산이 절반만 펼쳐졌어요. 안 돼! 아야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즉시 주낙하산을 분리하고 예비낙하산을 펼쳤죠. 하지만 예비낙하산도 완전히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열린 채 엉켜 있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민수가 그녀의 위기를 목격했죠. 그는 아직 낙하산을 펼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급격히 기울여 아야카 쪽으로 날아갔어요.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죠. 한 번의 실수로 둘 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팔과 다리를 조절하며 빠르게 접근했어요. 바람의 저항을 계산하고 각도를 조정했죠. 그의 모든 감각이 극도로 집중되었습니다. 5초, 4초, 3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민수는 마침내 아야카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녀를 꽉 껴안았어요. 아야카는 공포에 질려 있었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민수가 그녀의 귀에 대고 외쳤어요. 바람소리 때문에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아야카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자신의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무게를 견뎌야 했죠. 낙하산이 펼쳐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이 왔어요. 민수의 어깨가 탈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야카를 놓지 않았어요. 하강 속도가 여전히 빨랐습니다. 하나의 낙하산으로 두 사람을 지탱하기엔 무리였죠. 민수는 필사적으로 낙하산을 조종했어요. 바람을 잇고 기류를 타며 최대한 속도를 줄였습니다. 지상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이대로면 둘 다 크게 다칠 수 있었죠. 민수는 마지막 순간에 몸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먼저 땅에 닿도록 했어요. 아야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착지했습니다. 민수가 충격을 대부분 흡수했어요. 그의 다리와 등에 심한 통증이 왔지만 아야카는 무사했죠. 괜찮아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야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왔어요. 의료진이 두 사람을 확인했죠. 아야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있었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갈비뼈 2개가 금이 갔고 어깨가 탈구되었어요. 다리에도 심한 타박상이 있었죠. 의무실로 옮겨진 민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야카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왜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야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군인이니까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동료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순간 아야카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벽이었어요. 경쟁심, 오만함, 편견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존경심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죠. 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지만 아야카는 여전히 민수 곁에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과 한국군을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어요. 군인으로서의 신념, 훈련의 어려움, 그리고 각자의 과거에 대해서 말이죠. 아야카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털어놨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고 인정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요. 그래서 더욱 차갑고 완벽하게 행동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민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에 대해서요. 두 사람은 서로가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어요. 방법은 달랐지만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같았죠.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야카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차갑던 눈에 온기가 담겨 있었죠. 당신도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밤하늘이었어요. 두 사람 사이의 폭풍도 지나갔죠. 이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의 부상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야카는 매일 그를 찾아왔죠.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어느 날 오후 아야카가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바람을 읽는 법을요. 민수는 놀랐어요. 그토록 과학적 방법을 신봉하던 그녀가 전통적 기법에 관심을 보이다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훈련장 언덕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민수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눈을 감으면 더 많은 것이 느껴진다는 것, 바람은 항상 신호를 보낸다는 것, 구름의 모양과 속도가 날씨를 알려준다는 것을요. 아야카는 열심히 들었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피부로 느껴보세요. 바람의 온도, 습도, 방향을요. 민수가 아야카의 손을 잡고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멈췄어요. 손이 닿은 순간에 떨림이 있었죠.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야카의 뺨이 붉어졌어요. 민수도 당황한 듯 손을 놓았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접촉은 오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아야카는 민수의 방법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자연과 교감하는 법,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익혔죠. 동시에 자신의 과학적 지식을 민수와 공유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야카가 제안했어요. 전통적 감각과 현대 과학의 결합이었죠. 민수의 직관적 능력에 아야카의 정밀 계산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강화 기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훈련하고 밤에는 데이터를 분석했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야카가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놨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외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아야카는 어린 시절부터 남자들과 경쟁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원했지만 딸만 셋이었죠. 그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누구보다 강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굴었어요. 감정을 보이면 약하다고 생각했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는 손수건을 건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함은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죠. 그 말에 아야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훈련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최종 미션은 2인 1조팀 훈련이었어요. 민수와 아야카는 자연스럽게 한 팀이 되었죠. 이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변화를 모두가 지켜봤으니까요. 야간 침투 미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바람을 읽으면 아야카가 정확한 계산으로 보완했죠. 아야카가 장비로 확인하면 민수가 직관으로 재확인했습니다. 8,000m 상공에서 두 사람은 동시에 뛰어내렸어요. 나란히 하강하면서 서로를 확인했죠. 손짓 하나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마치 수년간 함께한 파트너 같았어요. 목표 지점에 완벽하게 착지한 두 사람은 건물로 침투했습니다. 민수가 앞서고 아야카가 뒤를 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단 3분 만에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완벽합니다. 박철호 대령이 감탄했어요. 국제관찰단도 박수를 보냈죠. 진정한 국제협력이 이런 것이군요. 독일군 대령의 평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립했던 두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가 된 것이 모두에게 감동을 줬어요. 훈련 마지막 날 밤 송별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수와 아야카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죠. 민수 씨, 아야카가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달빛에 빛났어요. 민수도 걸음을 멈췄죠.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아야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랑해요. 고백이었습니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죠.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섰어요. 아야카의 손을 잡았죠. 저도 사랑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천천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조용히 입을 맞췄습니다. 별빛 아래서의 첫 키스였어요. 다음 날 훈련 종료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모인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었어요.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특수전 교리를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 팀의 핵심 멤버로 민수와 아야카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동료들의 축하가 쏟아졌어요.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이었죠. 국경을 넘은 사랑이었지만 모두가 축복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민수와 아야카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일 공동 특수전 교리 개발팀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죠. 업무 이야기를 하다가 아야카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잊을 수 없죠? 민수도 웃었어요. 그때의 적대감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죠. 내일 합동 강화 훈련이 있어요. 함께 뛰실래요? 아야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다시 8,000m 상공에 있었습니다. 수송기의 램프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대결이 아니었죠. 함께하는 비행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언제나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뛰어내렸죠. 하늘에서 손을 잡고 내려오는 두 사람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췄어요. 때로는 가장 큰 적대감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탄생합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땅에서도 계속될 것이었어요. 바람과 과학이 만나 하나가 된 것처럼 두 사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낙하산처럼 두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었어요.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위기가 닥쳐도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크나큰 힘이 된답니다. 잠시 시간 내주셔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